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30대의 남자입니다. 소식도 모르고 어떻게 지내는지, 이름도 성도 아무것도 모르는 카지노에서 만난 제 또래의 어린 그녀가 이따금씩 생각날 때가 있어서 한번 사연 보내봅니다. 때는 이미 몇 년이 지난 어느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때쯤 카지노가 배경인 영화를 재밌게 봐서 반쯤 호기심에 카지노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는 후배들과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마카오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휴가까지 내고 익숙하지 않은 룰들을 공부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 대학교 졸업반인 후배들에게 급한 학교일이 생겨 여행을 취소하게 되었죠. 영어고 중국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저는 덜컥 겁을 먹었기도 하고 신체 건강한 남자지만 카지노에 혼자 몸으로 가게 된다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저도 덜컥 예매해 놓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게 되었죠. 결국 붕 뜬 상태로 일주일이라는 긴 휴가를 혼자 보내게 되었습니다. 혼자 가는 게 뭐 어떻냐는 말에도 당시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에 조금 어리숙하기까지 해서 혼자 외국에 나갔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길 걱정에 취소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붕 떠버린 계획에 혼자 집에서 있는데 어떻게 하면 휴가를 알차게 보낼까 생각을 하다가 문득 강원랜드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카지노. 저는 당장 차를 끌고 정선으로 향했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갔던 게 제 불찰이었을까요? 한산할 줄 알았던 평일 오후 카지노 안으로 들어갔을 때부터 아무 준비도 없이 온 게 후회될 정도였습니다. 입구에 보이는 전광판에는 이미 4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입장해 있는 상태였어요. 어찌어찌 입장권을 끊고 들어갔는데 실내는 제가 늘 영화에서 봐오던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내부는 발디딜 틈도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가득 차 있었고 개중에는 기계 2개를 점거해서 번갈아 가면서 땡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카지노를 가게 만든 계기인 블랙잭 테이블은 제가 앉을 차례는 절대 오지 않을 것처럼 보였고 그 와중에도 게임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보였어요. 들어온 지 1시간이 넘도록 두리번거리며 돌아다니기만 하고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치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거기에는 제 또래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머뭇대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시죠? 그녀에게 대답을 하면서도 저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딱 보기에도 미인이다 싶은 무척이나 세련된 미모를 지닌 여성이 난데없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기 때문이죠. 무표정한 얼굴과 그녀의 눈빛이 약간 묘한 느낌을 들게 했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그녀의 큰 키와 젓갈색 머리칼이 한층 더 신비한 느낌이 들었지요. 하지만 아름다운 외모와는 다르게 그녀의 행색은 조금 남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입고 있는 몸에 쫙 달라붙는 하얀 티셔츠는 그녀의 굴곡지고 훌륭한 몸매를 훤히 드러나게 해주었지만 주름도 많이 가 있고 조금 꾀죄죄해 보이기까지 했지요. 저의 대답에도 우물쭈물대며 여전히 저와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그녀가 제 어깨를 두드린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 같은데 5만 원만 주시면 제가 이것저것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처음엔 그녀의 말에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처음 와보는 곳이기도 했고 사람들로 가득 찬 카지노 안에서 경험자에게 당일 동행으로 이것저것 배운다면 저도 좀 카지노를 즐기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크게 의심하지 않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 주었어요. 그녀는 돈을 받더니 제게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라는 말을 하고 그녀는
한참 게임에 열중인 자리로 가서 게임에는 참가도 못하고 아까 보았던 다른 사람들과 같이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배팅을 하더라고요. 5분도 안 있어서 빈털터리가 되는 모습에 뭔가 걸려도 단단히 잘못 걸린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드는 찰나 쪼르르 저에게 다시 돌아오는 모습에 조금 안심을 했습니다. 아무튼 돈 받은 게 있으니 그녀도 달아나진 않고 있길래 뭐부터 물어보는 게 좋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녀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얼마 안 있어 제 배에서도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밥부터 먹고 나서 다시 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녀에게 근처에 괜찮게 먹을 만한 곳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식당에 도착해서도 그녀는 왠지 말도 없고 정말 어딘가에 정신이 팔린 것처럼 아무 표정 없는 얼굴만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그녀는 역시 또 아무런 말도 없이 멀뚱히 먼 곳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왠지 느낌에 혹시 식사가 모자랐던 걸까? 뭐 좀 더 드시겠냐고 물어봤더니 그녀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한 번에 5만 원씩 더 주신다면 제가 그쪽 방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녀의 제안에 혹하기도 했지만 그녀가 처음 와보는 듯한 저를 보고 이것저것 안내해 주겠다고 한 이유와 돈을 받은 직후 그녀가 보인 행동, 그리고 지금 또 물어보는 반복적인 제안에 그녀가 이 정선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껏해야 제 또래이거나 저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그녀가 문득 무슨 사연 때문에 여기서 떠나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에게 왜 이런 제안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녀의 미모 때문인지 왠지 그녀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숙소를 안 잡았는데 값싸고 좋은 데 있으면 알려줄 수 있나요? 모든 질문에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녀에게 10,000원짜리 3장을 건네며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주섬주섬 주머니에 그 돈을 챙기며 저를 안내했습니다. 찜질방이 제일 싸긴 한데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는지 한두 마디씩 먼저 꺼내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실 모처럼 온 휴가에 경비가 생각보다 절약이 됐기 때문에 찜질방에서 머물고 싶은 생각은 없더라고요. 지나오면서 모텔 간판을 몇 개 봐서 모텔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안 좋은 사건들이 워낙에 많이 일어나서 모텔은 별로고 그런 소리를 들으니 저도 모처럼 온 휴가에 귀신 들려서 돌아갈 수는 없으니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벌써 해가 뉘엿뉘엿해졌고 저도 몸이 피곤해서 호텔에 와서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 다시 안내해달라고 하고 그녀를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문 앞에서 들어오고 있질 않아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직 5만 원을 안 줬다며 머뭇대는 그녀에게 35만 원을 주고는 말했죠. 일주일은 여기서 놀다가 갈 생각이라 일주일치 성금으로 드려도 괜찮죠? 그녀는 돈 앞에서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체념한 표정으로 저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먼저 씻고 오겠다는 그녀를 보내고 침대에 앉아 있는데 벽 너머로 들려오는 물줄기 소리를 들으니 심장이 벌렁벌렁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의로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데리고 왔지만 또 막상 상황이 그렇게 되니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알 수 없는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어요. 생각보다 씻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녀가 씻고 나오면서 샤워가운만 걸치고 나온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두워져서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잠을 자기에는 긴 시간이 남았는데 고작 5만 원 가지고 벌써부터 해주려는 건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녀가 입고 있는 옷들을 전부 다 빨아가지고 나온 거지요. 그걸 뚫어져라 보고 있으니 그녀가 부끄러워하면서 찜질방에서는 옷을 세탁할 수가 없어서요.
라며 대답해줬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미모에 비해 옷이 꾀죄죄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되더라고요. 침대 반대쪽에 서로 걸터 앉아 어색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손을 대지 않는 저를 보고 그녀가 마음을 열었는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성금으로 어떻게 줄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부터. 결국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제 예상대로 저보다 2살이나 어린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사회초년생이었고, 대학교 때부터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데이트 삼아 정선에 둘이 같이 놀러 오게 되었답니다. 초보자의 운 때문인지 그녀는 첫날 상당히 많은 돈을 따서 돌아가게 되었고, 그 순간을 잊지 못해서 틈이 날 때마다 혼자서 정선을 계속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로 그녀가 돈을 따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연애할 때부터 둘이서 결혼 자금으로 차곡차곡 모아놓은 적금을 몰래 깨서 들고 오게 되었고, 그녀는 그 돈을 탕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남자친구는 그녀를 많이 혼냈지만 그녀를 용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도 그녀는 그날의 그 쾌감을 잊지 못해 새로 모은 통장에 있는 돈을 결국 손을 대게 되었다는 거죠. 그날로 결국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파혼 통보를 받았고, 그녀는 그 돈을 다시 만들어 오겠다며 정선을 떠나지 못한다는 말이었습니다. 5만 원이라는 헐값에 자기 자신을 넘기면서 돈이 생길 때마다 제가 봤던 것처럼 그 돈을 순식간에 탕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데 애인을 생각하면 돌아갈 수가 없다는 말을 하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힌 그녀를 살포시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저는 잘 될 거라며 의기소침해진 그녀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죠. 그렇게 그녀를 위로해주다 잠이 들고 말았는데, 자고 있는 제 몸 위에서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그녀가 받은 돈값을 한다며 혼자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누운 그 자세 그대로 그녀를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위에 올라앉은 채로 제가 만족하는지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지만, 그녀의 몸짓은 그녀의 무표정 속에 숨겨진 슬픔을 표현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가 안쓰러웠는지 한참 열중한 그녀를 제 팔로 끌어당겨 그녀를 팔에 안으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있으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팔에 안긴 그녀의 몸이 떨리더니 제 팔뚝 언저리가 젖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는 흐느끼는 소리를 최대한 참으며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울음을 억지로 삼키며 그녀는 저에게 전화기를 써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패턴을 풀어 그녀에게 넘겨줬지만 그녀는 핸드폰을 만지작대기만 할 뿐 따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잠에 들었는데 그녀의 흐느끼는 목소리에 잠에서 깨고 말았죠. 살짝 눈을 떠 그녀의 통화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결혼하기로 했던 전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아까 제품에서 울음을 참고 있는 모습과는 다르게 그녀는 큰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자기를 용서할 수 있냐고 거듭 사과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통화를 못 들은 척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퉁퉁 부어있는 모습을 보아선 그녀는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전날 빨아놓은 옷을 입고 있었고 무언가 결심이 선 듯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제게서 받은 돈을 돌려주면서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돌아가 봐야겠다고 했죠. 그녀가 전 남자친구와 통화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용서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기 없던 표정은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꺼내 제 연락처를 적어주며 돈은 나중에 돌려줘도 된다고 어서 가보라고 하고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혼자 남게 된 호텔방은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혼자 카지노에 가 슬롯머신을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카지노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재미가 없었고 남은 시간 동안 2번을 더 방문해봤지만 여기서 더 시간을 보내는 건 시간 낭비가 아닐까 싶어 차를 달려 집으로 돌아왔죠. 물론 그녀의 모습도 찾을 수 없었고 그녀에게서 연락이 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연락처도 이름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와의 하루는 저에겐 잊을 수 없는 기억이네요. 그녀가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 잘 살고 있을지 아니면 아직도 정선 주변을 배회하고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교훈은 얻은 것 같네요. 여기까지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